반갑습니다. 강승주의 급등 타이밍입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은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증시 현 시점에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정보들과 그 수혜주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영상 하단에 좋아요 따봉 버튼, 엄지척 버튼 먼저 눌러주시고 시청을 해주시면은 감사드리겠고요.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도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의 성원 덕분에 급등 타이밍 유튜브 채널 구독자가 4만 명을 돌파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급등 타이밍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실전 매매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항상 드릴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서 또 열심히 분석을 또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미래산업 보고서 주식 관점에 있어서 미래산업들이 주가 급등으로서 연결이 되게 됩니다. 주식 포인트로서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을 체크를 하셔야 되는지 관련되는 종목들과 관련되는 투자 포인트들까지 전부 다 정리를 해놨으니까요. 꼭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확인을 하는지 알고 싶으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잘 시청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바로 진행을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포스홀딩스처럼 2차 전지 이 기업 여러분들이 지금 바로 확보를 하시기 바란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주말간은 미국의 IRA 세부 지침이 발표가 됐습니다. 일단은 업계에서 좀 환영을 하고 있어요. 국내 배터리 업계 쪽에서 요구 사항들이 많이 있었는데 대부분이 지금 반영이 되었다라는 평가입니다. 지금 현재 IRA 세부 지침에 따라서 양극재와 음극재가 국내 생산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다만 이제 미국과 FTA를 맺지 않은 나라에서 광물을 가져왔을 경우에 지금 이제 우리나라 내에서 부가가치를 50% 이상 창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겠죠.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 부가가치를 채워야 되기 때문에 리튬과 전구체 등 이런 핵심 소재들의 내재와 요구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4월 3일 리튬과 전구체 관련주들이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 2달 정도 동안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된다라고 여러 차례 이제 또 말씀을 드렸었죠. 현재 이제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같은 경우는 이 폐배터리에 있어서 공장에 있어서 투자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폐배터리의 확장이 되게 된다. 그래서 이 폐배터리 기업들이 신기술을 개발할 필요가 있어지게 되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IRA 세부 지침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면서 어떻게 이제 해석을 하셨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해당 부분들 제 관점에서 한번 정리를 드려볼 수 있도록 할게요. 미국 재무부가 이제 주말간에 IRA 세부 지침 규정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원래 배터리 부품이었었던 양극재와 음극재가 핵심 광물으로 포함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핵심 광물, 그러니까 광물 협정을 맺은 일본이나 유럽연합, 그러니까 일본이나 유럽연합 같은 경우는 당연히 친미 국가들이 많겠지만 사실 지금 생각을 해본다라고 했을 때 FTA를 맺고 있는 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IRA에 따라서 유럽의 나라들이 굉장히 큰 불이익을 보고 있다라는 그런 이제 지적 때문에 일본과 유럽연합 같은 경우는 광물 협정을 맺게 되면서 해당 광물 협정은 FTA에 준하는 혜택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이번에 세부 지침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업계 요구사항이 거의 반영이 되었다라고 하는 평가고요. 지금까지 국내 2차 전지 업계가 미국의 IRA 법안 세부 지침을 기다려왔습니다. 유럽과 미국 간의 투자를 조율을 해야 되겠죠. 계산기를 두드려서 어느 쪽에다가 얼마만큼 짓고 어느 쪽에다가 얼마만큼 짓고 하는 거를 이제는 결정이 지어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냥 1조, 2조짜리 사업이 아니라 수십조, 100조 이상까지 투자를 해야 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 2차 전지 업계가 바로 이 세부 법안을 계속적으로 투자를 미루고 기다려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해외 설비 투자가 본격화가 되게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극재와 음극재 등의 이런 구성 물질이 배터리 부품이 아니라고 규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터리 부품이 아니니까 이게 핵심 광물이니까 국내에서 제조가 가능해졌습니다. 현재 지금 핵심 광물을 지정을 하는 상황에서 추출이나 가공,
이런 이 한 과정에서만 50% 이상의 부가가치를 미국이나 FTA 체결국에서 창출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세 공제 요건에 충족이 된다. 뭔 말이냐고 하면은 인도네시아라고 하던가 아르헨티나 같은 이런 미국과 FTA를 미체결하고 있는,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었던 일본처럼 지금 이제 광물 협정을 아직 맺지 않은 그런 이제 나라들로부터 광물을 수입해서 한국에서 양극재와 음극재로 가공을 해도 세액공제를 주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일단 당장은 중국산 리튬과 전구체 흑연을 써도 보조금 대상이 되게 됩니다. 2025년 이후로는 중국의 광물을 조달을 하는 것이 금지가 되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일단은 업계에서는 박수를 쳤지만 풀리지 않는 이 숙제를 반드시 풀어야 되겠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극재를 제조를 하는 과정에서 전구체의 지금 이제 핵심적인 금속들, 니켈, 뭐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지금 이 전구체에다가 리튬 산화물을 1대1로 섞어서 양극재가 이제 제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양극재 원가 비중의 60%, 70%가 전구체고요. 30%에서 40%가 리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양극재에 있어서 이 양극재 제조를 통해서 전구체 비용보다 리튬 비용보다 50%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원자재에 뭐 100만 원이 들었다라고 하면은 이 지금 이제 팔 수가 있는 가격이 150만 원 이상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겠죠. 지금 만약에 이게 이 50% 이상이다라고 하는 게 아직 직접적으로 적용이 안 되었기 때문에 확인이 되어야 될 그럴 필요도 있겠지만, 사실 지금 전구체라던가 리튬, 특히나 이 2차 전지 사업 자체가 원자재가 차지하고 있는 이 비용이 굉장히 많은 사업이기 때문에 50%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턱걸이로 뭐 45%의 부가가치라던가 47% 이런 이제 부가가치들을 창출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판가를 인상시켜 버릴 수 있는 요소로서 작용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이제 이 양극재를 구매를 해야 되는 배터리 셋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 부가가치 조항 때문에 조금 더 비싼 양극재를 사야 된다. 그래서 양극재 업체들에 있어서 밸류에이션이 더 올라갈 수 있는 요인으로서 양극재 인플레이션으로서 작용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조금이라도 더 부가가치를 창출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구체나 리튬을 중국에서 사오는 게 아니라 양극재 업체들이 전구체와 리튬을 내재화를 통해 가지고 여기서 나오는 부가가치 같은 경우도 포함을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리튬 내재화가 굉장히 중요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탄산 리튬 같은 경우는 고가 대비해 가지고 최근에 올해 들어서 30% 이상 빠지는 동안에 수산화 리튬 같은 경우는 끽해봐야 10% 조정이 남짓했습니다. 지금 현재 탄산 리튬 같은 경우는 킬로그램당 44달러고요. 수산화 리튬 같은 경우는 킬로그램당 70달러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나라의 고성능 하이니켈 배터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수산화 리튬이 필수적인데 수산화 리튬은 여전히 비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탄산 리튬에서 정제 과정을 통해 가지고 고순도의 수산화 리튬을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부가가치가 발생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IRA 법안으로서 수산화 리튬을 탈중국을 하고 수산화 리튬을 내재화를 하는 게 굉장히 강하게 요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관점에서 수산화 리튬의 글로벌 정제 시절의 80%가 중국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중국에서 생산을 하게 되면서 리튬 기업들이 돈을 어마무시하게 벌고 있겠죠. 그거를 지금 그 이제 부가가치를 중국이 가져가면은 방금 말씀드렸었던 이 50%의 부가가치를 만들기가 지금 공정으로서는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산화 리튬을 반드시 내재화가 되어야 되고 지금 수산화 리튬을 내재화를 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도 더 빠르게 투자를 통해 가지고 이 수산화 리튬 내재화 캐파를 강하게 빠르게 올려야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에코프로 같은 경우 굉장히 그런 사업들을
잘하고 있어요. 자회사 지금 이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라고 하던가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수산화 리튬과 전구체를 내재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에코프로는 해당 부분들을 넘어서 해외 리튬 광산을 직접적으로 투자 계획까지, 그러니까 이 리튬을 통해 가지고 원자재를 사는 가격을 낮추고 부가가치를 더 올리고 실질적으로 이 리튬 광산을 통해 가지고 가져와서 탄산 리튬이나 수산화 리튬으로 바꿔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에코프로가 가져갈 수 있는 돈이 더 커지고, 그러면은 부가가치가 커지고 말씀을 드렸었던 IRA의 세부 지침 쪽으로 포함이 될 수가 있겠죠. 지금 이제 2차 전지 투자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니켈 광산, 코발트 광산, 그리고 뭐 리튬 광산들, 이런 지금 이제 광산들을, 그러니까 중국에서 자체적으로 나는 그러한 이제 리튬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중국 내에서 이제 나오는 그런 리튬들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한 15%에서 20% 남짓입니다. 근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 리튬, 탄산 리튬이 지금 이제 정제가 되고 수산화 리튬을 전 세계적으로 중국이 싹 쓸어 담고 있는 게 해당 광산들의 지분을 대부분의 중국 회사의 지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단 지금 중국 회사가 굉장히 이 자원들에 있어서 확보 경쟁이 있어서 굉장히 앞서 나가고 있는 건 맞지만 에코프로 그룹 같은 경우 충분한 시간과 자본을 투자해서 양극재 수직 계열화, 원자재부터 해가지고 리사이클링까지 이어지는 양극재 수직 계열화를 성공시킬 것이다 지금 자신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에코프로가 추진을 하고 있는 지금 해당 부분 같은 경우는 세계적으로 지금 에코프로만 시도하고 있는 2차 전지 양극재 비즈니스 모델, 유일무이한 비즈니스 모델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리튬을 직접 채굴을 하는 기업들 입장에서 놓고 본다라고 해서는 우리나라 업체에서는 포스코 홀딩스가 단연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리튬 쪽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포스코 홀딩스 외에 직접 채굴을 적극적으로 지금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 기업이 손가락에 꼽는데 그 중에서도 사업화가 확실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기업은 포스코 홀딩스밖에 없습니다. 현재 지금 리튬 직접 채굴에 있어서 가장 앞서 나가고 있고요. 현재 지금 아르헨티나 쪽에다가 리튬 채굴 1단계, 2단계 조기 투자가 들어갔습니다. 일단은 1단계 사업에서는 아르헨티나 현지 내에서 수산화 리튬 정제 공장의 설비를 지금 지어놨고요. 그러면서 2단계 같은 경우는 이 지금 현재 탄산 리튬을 아르헨티나에서 생산을 해서 그거를 국내에 들여와서 국내에다가 수산화 리튬 공장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에 준공 예정이고 아르헨티나 리튬 사업 같은 경우는 2025년부터 해가지고 포스코홀딩스 쪽의 매출에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번에 이제 사명이 바뀌었죠. 포스코 퓨처 M으로 구 이제 포스코 케미칼이었습니다. 이제 포스코 케미칼이 왜 이렇게 사명 변경을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포스코 캠텍이었다가 케미칼이었다가 지금 퓨처 M으로 바뀌었는데 최근 몇 년 사이에 뭐 코스닥 중소형주도 아니고 세 번 막 이렇게 이제 이름을 바꾸고 있으니까 아무튼 뭐 차치하고 지금부터는 이제 포스코 퓨처 M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포스코 퓨처엠이 자체 조달 물량을 포스코홀딩스 쪽에서 충분히 감당을 하게 되면서 여기서 남는 것들을 에코프로나 LNF 같은 양극재 업체에게도 공급 계획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지금 아르헨티나 리튬 물량 외에 지금 현재 호주의 리튬 광산 업체인 필바라 쪽과 리튬 솔루션, 포스코 필바라 리튬 솔루션이라는 합작 공장을 지었죠. 해당 지금 수산화 리튬 공장 같은 경우도 국내에서 지금 공장을 건설 중이다. 그래서 리튬을 직접 채굴하고 포스코 퓨처 M 입장에서는 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전혀 지금 문제가 안 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지금 어반 리튬이나 하이드로 리튬, 이제 뭐 여러분들 다들 아시다시피 리튬 플러스죠. 지금 해당 기업들이 새만금 산단에다가 연 5만 톤 규모로 탄산 리튬 생산 공장 건설 허가 신청이 들어갔고요. 해당 지금 여기서 나오는 탄산 리튬을 통해서 저순도 탄산 리튬을 통해서 초고순도 수산화 리튬 생산 기술까지도 확보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지금 현재 리튬 플러스 쪽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 모델이 리튬 소싱이다. 여러분들이 아웃소싱이다라고 하는 그 말 같은 경우는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리튬 소싱 같은 경우는 일단은 원자재를 바깥에서 사와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기술을 통해서 사업에 곧바로 투입할 수가 있는
고순도의 수산화 리튬을 정제를 하겠다. 그래서 이걸 인제 팔겠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지금 굉장히 부가가치가 굉장히 또 많이 나와 줄 수가 있겠죠. 현재 그러면서 어반 리튬 같은 경우는 일단은 도시광선을 통해서 탄산 리튬이나 수산화 리튬을 재활용을 통해서 리튬을 채굴을 하되 해당 지금 어반 리튬 같은 경우는 궁극적으로 염호 사업까지 노릴 계획이다. 왜냐면은 리튬 플러스가 포스코 지금 현재 홀딩스 쪽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염호를 통해서 리튬을 추출을 하고 있는 핵심적인 기술이 지금 리튬 플러스가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염호 사업까지 노릴 계획이다. 그래서 지금 리튬 소싱을 넘어서 염호 사업을 통해서 리튬 원자재까지도 지금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지금 리튬 플러스 같은 경우는 일단 단기적으로 5만 톤 규모의 수산화 리튬 생산 능력,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30만 톤에 달하는 글로벌 규모의 리튬 기업으로서 성장을 할 것이다라고 지금 현재 포부를 밝히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이러한 식으로 지금 리튬 기업들이라고 하던가 해당 기업들이 수혜를 받으면서 추가적인 상승세, 특히나 양극재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금 현재 이 사업이 커져가고 있고 신사업 모멘텀으로 주식시장에서는 대단한 기업들로 볼 수가 있겠지만 아직 자금 능력이 좀 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LNF 같은 경우는 돈을 조달해 줄 수 있는 모회사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해당 업체들이 인제 '아 미국의 양극재 공장을 굳이 지금 투자를 빠르게 진행을 안 해도 되겠구나.' 이러한 인제 수혜 기대감으로써 굉장히 또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데 그 외에 IRA에 있어서 굉장히 대규모 수혜를 받았었던 내용도 여러분들 보셔야 되는 게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쪽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증권 쪽에서 인제 4월 3일 발표를 한 내용에 있어서도 세부 지침과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 양극재 업체, 음극재 업체, 폐배터리 업체까지 대규모로서 수혜가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현재 밝혔습니다. IRA 세부 규정 지침에 따라 가지고 폐배터리의 추출 공장을 미국에다가 직접 건설을 할 필요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에 폐배터리를 통해 가지고 리튬이나 니켈이나 코발트 이런 것들을 추출을 할 텐데 해당 부분 같은 경우는 어차피 원자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자재를 국내에서 지금 뽑아내 가지고 이걸 통해서 양극재 업체들이 부가가치를 창출을 하게 되면 뭐 물론 해당 지금 이 리튬 관련된 내용들을 추출이나 가공 이런 것들을 뭐 또 여러분들에게 나중에 인제 또 세분화해 가지고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드릴 필요성 같은 경우는 있겠지만 일단은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은 폐배터리가 굳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미국에다가 대규모로 공장을 지을 필요가 그렇게 크게 없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일단은 폐배터리 수거 센터는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보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수거를 한 폐배터리를 국내로 들여와 가지고 추출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가 않아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현재 지금 리사이클링 업체들 같은 경우는 국내 공장을 대형화, 그러니까 유럽이나 뭐 미국 쪽으로 굉장히 대규모 투자를 진행을 안 하고 국내 공장을 대형화를 통해 가지고 오히려 규모의 경제 효과, 그리고 유럽이나 미국에다가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국내에다가 공장을 증설을 하는 게 돈이 훨씬 더 싸게 먹히겠죠. 그러면서 여기서 규모의 경제 효과까지 국내 공장을 오히려 증설을 해버려 가지고 규모의 경제 효과까지도 기대를 할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양극재, 음극재 업체보다 훨씬 더 중소업체인, 비교적으로 굉장히 중소업체인 리사이클링 기업들, 그러니까 이 폐배터리 리사이클링이 미래 가치가 굉장히 뛰어난 사업인 거는 알겠지만 해당 업체들이 그만큼 투자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자금 능력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해당 리사이클링 기업들이 해외 투자 부담을 줄었다는 거. 특히나 IRA에 따라서 미국 내에다가 투자 부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메리트 요인으로서 크게 작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최근 들어서 인제 뭐 성일 하이텍 같은 경우는 군산에다가 이제 3공장, 지금 현재 리사이클링 3공장을 짓는데 여기다가 들어간 돈이 한 2천억 정도 이상이 됩니다. 근데 해당 금액이 가지고 있는 자본 대비해 가지고 70-80% 이상 육박할 정도로 굉장히 좀 큰 규모의, 회사 규모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큰 투자들이 단행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해외 투자까지는 할 수 없는 역량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또 재평가를 받을 수가 있는 요인들이 나와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당장 작년 7월 달, 8월 달 IRA 1차 수혜가 발생했을 때 당시 때 여러분들에게 뭐 미래나노텍이라고 하던가 포스코케미칼 굉장히 중요하다. 코스모 화학, 코스모 신소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드렸었습니다. 근데 이 이후로 지금 현재 IRA 1차 수혜가 나와주게 되면서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기업들이 굉장히 대규모 수혜를 받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배터리 셀 업체들 같은 경우는 유럽연합의 배터리 탄소 발자국 측정 법안이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겠죠. 일단은 여기서 강제하는 법안은 나중에 나와주겠지만 이 지금 현재 탄소 발자국 제도 같은 경우는 곧바로 시행이 되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배터리 셀 업체들 같은 경우는 양극재, 음극재 부품 업체들에게 리사이클링 비중을 높일 것을 요구를 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25년 이후로 우려 국가 조달 불가 조건, 러시아나 중국의 이런 우려 국가들의 광물들을 쓰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1년에서 2년 내에 국내 업체들 같은 경우는 탈중국 공급망 재편이 필요해지겠죠. 여기서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중요도가 더 높아지게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부 리사이클링 업체들 최근에 한 반년 정도 사이에 사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시도들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사이클링에서 추출을 해서 리튬 원자재나 코발트, 니켈 이런 것들을 그냥 양극재 업체들, 전구체 업체들에게 파는 것에서 국한을 하는 게 아니라 원자재 재활용에서 그치지 않고 여기서 전구체를 한 번 더 직접 생산.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이 여기서 이제 전구체 업체들에게 팔게 된다라고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100만 원 받을 것을 여기서 한 과정을 거쳐서 전구체까지 직접 생산을 해버리게 되면은 뭐 110만 원, 120만 원 이런 식으로 훨씬 더 큰 부가가치를 창출을 하게 되면서 돈을 더 남겨 먹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리사이클링 업체들이 폐배터리 전구체를 직접 생산을 하는 시도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현재 글로벌 리사이클링의 트렌드입니다. 전구체 직접 생산. 현재 지금 중국이 80% 이상으로 차지를 하고 있는 리튬 정제 시설. 지금 그러다 보니까 리사이클링 업체들이 탄산 리튬에서 그치지 않고 리사이클링 통해서 채굴한 리튬을 수산화 리튬 상태로 바로 추출을 하는 기술력을 개발을 한다라고 하던가 아니면은 여기서 채굴을 한 탄산 리튬을 곧바로 수산화 리튬으로서 전환을 하는 기술들을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여기서 수산화 리튬을 곧바로 진행을 하게 되면은 다른 이제 양극재 업체들이라고 하던가 이런 수산화 리튬 업체들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이제 양극재 업체들에게 갈 수가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있어서 서로 윈윈 전략이 될 수가 있겠죠. 특히나 여기서 폐배터리 국내 공장을 통해 가지고 정제 시설이 나와주는 그런 수산화 리튬 같은 경우는 국내산 리튬이 되게 된다. 그래서 탈중국 리튬이 되게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작년 기점으로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LG, 삼성, SK 배터리 3사가 총 122.5기가와트시를 공급을 했습니다. 지금 해당 업체들 예상 캐파, 목표 캐파들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2030년 1450기가와트시를 목표로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지금 한 3년, 4년 정도 사이에 해당 캐파를 달성을 하기 위해서 수십조, 수백조가 지금 투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국내 공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지만 IRA에서 결국에 배터리 조립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겠죠. 일단 배터리 3사 같은 경우는 해외에다가 배터리 생산을 대규모로 건설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SK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분기마다 수천억씩 지금 적자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예전에 LG에너지솔루션이나 삼성 SDI 같은 경우도 똑같이 겪었었던 일이에요. 이게 굉장히 자본 집약적인 사업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2차 전지 사업이 사람 손을 굉장히 많이 타는 그런 이제 사업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똑같은 이제 협력사들의 배터리 장비나 굉장히 똑같은 그런 구조들을 차지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국내 공장과 해외 신공장의 수율이 굉장히 천차만별로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외 배터리 대규모로 건설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단기적으로 수년 동안 배터리 3사가 예상치 못한 수율 문제에 굉장히 심각하게 빠질 우려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수율이 올라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제 불량품 비율, 폐스크럽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금 해외 배터리 대규모 건설에 따라서 지금 현재 폐배터리 리사이클링의
주력 먹거리인 폐배터리가 수년 내 대량으로 발생이 예상이 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향후 지금 이런 대규모 건설, 해외 공장들 수율이 안정화가 되게 되면서 폐스크럽 지금 이제 생산 비중 같은 경우 조금씩 줄어들고 그러면서 전기차, 폐차 시즌이 돌아오게 되면서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시장이 어마무시하게 성장을 할 수가 있겠죠. 지금 2025년 기준으로 폐배터리 발생량 44기가와트시에서 2035년 1329기가와트시까지 30배 이상 오른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IRA 그리고 EU의 핵심 원자재법을 통해서 2025년부터 초기 지금 현재 이 폐배터리 시장이 조기 개화가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IRA 세부 지침 관련된 내용들 말씀을 드리게 되면서 여러분들에게 폐배터리 지금 신기술 개발에 따라 가지고 글로벌 트렌드가 폐배터리 사업 쪽에서 좀 바뀌고 있다라는 내용들 말씀을 드리면서 관련된 종목들까지도 말씀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들 아실 수가 있는 포인트들인데 현재 지금 관점에 있어서 왜 IRA 수혜를 지금 받고 있느냐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체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성일하이텍입니다. 최근에 대규모 투자가 들어오게 되면서 군산 3공장 착공이 들어가겠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이 IRA에 따라 가지고 폐배터리 업체들이 굳이 지금 미국에 진출을 해도는 되지만 굳이 그럴 필요는 없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에 대규모 시설을 보유를 하고 있는 메리트가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지금 3공장 완공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총 40만 대 분량의 원료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고요. 양극재를 넘어서 지금 음극재 분야, 흑연 재활용 기술까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24년 기점으로서 매출이 급증을 하게 되면서 2025년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시장이 굉장히 커지게 되고 해당 업체 같은 경우도 퀀텀 점프 시기가 조만간 차지하게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세빛캠입니다. 최근에 폐금속 추출률을 95%인데 최근까지 리튬은 폐기를 해왔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리튬이 비싸지다 보니까 리사이클링 초기 단계에서 탄산 리튬을 추출을 해가지고 하는 공정을 개발을 완료를 했다. 그래서 해당 리튬 같은 경우는 회수율 85% 정도 기대가 되고 있고요. 독보적인 액상형 전구체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빛캠 같은 경우는 폐배터리 전구체를 내재화에 성공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전구체 복합액 2026년 4만 톤으로서 당장 단기적으로 한 300%, 400% 추가적으로 해당 물량들 지금 이제 기대감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GS 글로벌입니다. GS 그룹이 2차 전지 사업을 확대를 하고 있죠. GS 건설 같은 경우 이제 포스코 홀딩스와 합작을 해서 배터리 리사이클링 사업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동 투자가 지금 들어갔겠죠. 아무래도 그룹 내에서 지금 2차 전지 사업을 확대를 하고 있는데 뭐 GS라고 하던가 GS 건설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굉장히 크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 민감도가 조금 떨어집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해당 업체가 2차 전지 관련된 내용으로서 반발 수혜로서 좀 간접 수혜로서 부각을 받을 가능성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회사 GS 엔텍 같은 경우 해상 풍력 사업 진출을 선언을 했고요. 친환경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GS 글로벌이 진행을 하고 있는 전기차 사업 그리고 발전 사업 순항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2차 전지 사업 기대감인지 외국인 매수세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관련된 투자 포인트들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게 되면서 앞서서 말씀을 드렸었던 미래산업 보고서 체크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체크를 하셔야 되는 주식 관점에 있어서 미래산업 투자 포인트들과 관련된 종목들까지 전부 다 정리를 드렸습니다. 일찍이 여러분들에게 1월 초에 AI라고 하던가 2차 전지 초강세 미리 예측을 해드리는 보고서 나누어 드리고 나서 해당 종목들 70% 80% 이상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급등이 나와 줬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로 여러분들이 미래 산업들 어떤 내용들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가? 현재 지금 2차 전지가 주구장창 올라가고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또 조정이 나와줄 수도 있고 어느 정도 다른 종목들 미래 산업들이 또 올라갈 수 있겠죠. 해당 내용들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보시라고 관련된 지금 내용들 정리를 했으니까 꼭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100% 무료 현재 미래산업 보고서 어떻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플레이 스토어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거 있어요. 은행 설치하고 카톡 설치하는 데 있죠? 플레이 스토어 들어가셔서 검색창에다가 급등 타이밍 치시면은 설치하시는 것도 100% 무료고요. 안쪽에서 어떤 버튼을 누르셔도 어떤 정보들을 이용을 하셔도 100% 무료니까 안심하고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급등 타이밍 유튜브에서 제공을 해드리지 못하는 조금 빠를 수가 있는 하지만 단기 급등이 가능할 수가 있는 이런 핵심적인 정보들 지금 이제 미리미리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무료로 드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장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어플리케이션 설치를 하시게 되면은 아이디 가입만 하시면 되게 되는데 해당 가입하실 때 핸드폰 번호 안 쓰셔도 되게 제가 이제 설정을 해놨습니다. 선생님 괜히 이거 뭐 주식 어플 받았다가 광고 전화 문자 이런 거 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걱정을 하실 수도 있는데 번호 자체를 안 쓰셔도 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자유롭게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어플리케이션 들어오시게 되면 이렇게 생겼어요. 세 번째 테마 차트 분석 누르시고요. 위쪽에 별표 치고 미래산업 보고서 있습니다. 여기 누르시고요. 아래쪽에 내려보시게 되면은 이 부분 누르시게 되면 여러분들 무료로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꼭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매일매일 급등 추천주 게시판에서 여러분들에게 단기 관심주들 지금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들어오시게 되면 또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죠. 당장 이제 지난주 찍어 드렸었던 성우 하이텍 이런 종목 10% 이상 이제 또 급등을 했고요. 뭐 여러분들에게 뭐 당장 지지난주 찍어 드렸었던 코아시아 이런 종목들 30% 40% 이상 뭐 KC 같은 경우도 한 20-30% 정도 캠트로스도 뭐 20% MK전자도 뭐 10% 20%또 이제 많이 또 올라갔었죠. 현재 이런 종목도 여러분들에게 단기 관심주들 급등 추천주 게시판에서 제공을 해드리고 뭐 일주일, 2주일 뒤에 투자 포인트 같은 경우도 브리핑으로서 한 번씩 짚어드리니까 꼭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단타 관심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증권투데이에서 당일 단타 관심주 핵심적인 수급 집중이 될 수가 있는 상한가나 단기 급등이 예상이 되는 종목들을 장전 30분 전에 증권투데이에서 단타 관심주들 공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당장 오늘 같은 경우 이제 놓고 보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미국 증시 관련된 내용들 지금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해드렸죠. 그래서 여기 이제 놓고 보시게 되는 것처럼 오늘 이제 큰 상승세가 나와주진 않았지만 어느 정도 또 자동차 배터리 팩 관련된 종목들도 상승세가 좀 나와줬고요. 자율주행 관련된 내용들도 여전히 이제 기대가 된다. 이런 내용들 여러분들에게 미리미리 지금 이제 체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꼭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나가시기 전에 급등 타이밍 수고했다라는 의미로 좋아요 버튼, 엄지척 버튼 잊지 마시고 꼭 좀 눌러주시면은 감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급등 타이밍입니다.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꼭 좀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 누르시면은 급등 타이밍의 최신 주식 정보들을 누구보다 빠르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급등 타이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